안녕하세요. 연주를 통해 지금보다 더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피아니스트 유서진입니다. 음악은 저에게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의 무게보다는 음악이 전할 수 있는 온기를 품고 수년간 마음 나눔 음악회, 태교 콘서트, 도서관과 카페 무대에서 지역 주민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연주를 지속해왔습니다. 서울대 음대 졸업 후 이스트만 음대에서 박사학위와 퍼포머 서티피케트를 받으며 연주자로서의 기반을 다졌고, 귀국 후에도 예술의전당, 금호아트홀, 대전예술의전당 등에서 솔리스트로서의 독주 무대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특히 제가 기획한 The Delicious Piano 시리즈는 클래식을 어렵지 않게 더 맛있게 전달하고 싶었던 저희 바람이 담긴 무대였습니다. 저만의 이야기를 담은 6번의 시리즈 공연을 진행하면서 청중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았고, 그분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서울과 대전의 여러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 학생들에게 피아노 실기와 문헌, 교수법 등을 지도해 왔습니다. 현재는 모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음앙상블, 우유듀오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연주자이자 새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삶과 예술을 함께 가꿔가고 있습니다. 음악이 말 대신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도 그 소리를 통해 따뜻한 순간을 건네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실게요. 그래서 마이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서진입니다. 네, 제가 처음 이 강연에 대해서 제의를 받고, 제가 이렇게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렇게 많은 훌륭한 분들께 제가 과연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진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시대와 상황, 혹은 개인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겪는 어떤 투쟁과 승리라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연주자라는 제 직업을 통해 좀 생생하게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제5번 교향곡, 한국인들에게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위대한 교향곡을 통해서입니다. 혹시 이거 웃기는 거 해주시겠어요? 교향곡이라고 하면 보통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큰 홀에서 수십 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지휘자, 그러니까 다 동원되어야만 연주와 감상이 다 가능하죠. 하지만 오늘은 여기 이 피아노 한 대로 여러분께 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 혼자 연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오래된 친구이자 우리 사업가인 우리 뮤지토리 대표 오영훈 대표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피아노 듀오팀 우유듀오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웅대한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음색, 악기들이 들려주는 그런 색채감, 이런 것들을 피아노 한 대로 사실 다 담아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단 2명이 지휘 겸 연주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훨씬 더 깊게 호흡을 맞출 수가 있고요. 오케스트라 각 파트들이 연주하는 멜로디 성부들을 하나하나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베토벤은 너무나 위대한 재능을 가진 작곡가로서 한창 촉망받는 삶을 살던 중에 청력상실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음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작곡가가 점차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어디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피아니스트인 제가 손가락을 못 쓰게 된다, 그러면 그 막막함과 상실의 고통을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이 곡을 쓰기 전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서를 쓰는 도중에 자신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고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서는 끝내 이제 붙여지지 않은 편지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토벤은 영웅교향곡, 피아노 소나타 템페스트와 같이 굉장한 걸작들을 연달아 쓰게 되고 마침내 그의 운명과도 같은 이 운명교향곡을 완성시킵니다. 이때가 유서를 쓴 지 6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자, 제1악장의 도입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나요? 빠바바. 예. 클래식의 문외한인 사람들도 거의 웬만하면 알고 있죠. 예, 베토벤의 제자였던 안톤 신들러가 운명이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라고 묘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강렬한 4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이 모티브가 가혹한 운명을 좀 상징하게 됐고요. 대중적으로 큰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악장에서는 이 운명의 모티브가 평온했던 인간의 삶을 쉴 새 없이 정신없이 두드리고 막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이어지는 2주제가 있는데 2주제가 이 운명 앞에 좀 맞서서 좀 따뜻한 음색으로 이제 노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운명에게 잡아먹히고 지배당합니다. 저희가 이 장면을 AI에게 설명을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어두운 손이 와서 이렇게 문고리를 이렇게 잡아 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하나가 사라졌네요. 네, 그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과학과 또 미술, 그러니까 또 예술 분야가 하나 만나서 이렇게 또 다른 예술인 음악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면을 좀 제가 한번 저희가 삽입을 해봤는데 초대받지 않는 손님인 어두운 운명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자, 이 장면을 먼저 1악장 음악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무겁죠, 참. 저희도 너무 버겁습니다. 사실 연주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요. 너무 버거운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곡에 대한 네, 연주를 지금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거운 운명의 방문 앞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절망하고 한탄하고 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베토벤이 처음에 느꼈던 감정처럼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 악장이 절망 대신에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음 악기인 첼로의 유닛으로 따뜻하고 묵직하게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들리는 희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입버릇처럼 하는 죽고 싶어, 나 죽고 싶다 이런 말은 사실 나 정말 살고 싶어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노래가 점차 이제 행진곡풍으로 웅대해지면서 우리의 가슴을 확 채워갑니다. 네. AI가 이 악장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멋진 그림들을 그려주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고난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힘을 준비를 한다고 할까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악장을 다 연주하지 않지만 이 악장만큼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꼭 원곡의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감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억압과 고통 앞에서의 인간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맛보기로 도입부만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전통적으로 스케르초라고 불리는 3박자의 빠른 춤 형식이 쓰입니다. 교향곡에서. 하지만 베토벤 역시 춤곡의 틀 안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악장의 이 노래가 춤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몸짓이니까요. 하지만 운명 모티브가 이 노래와 춤을 가만두지 않겠죠. 네,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빰빰빰빰 하고 계속 두드려요. 즉 본격적으로 여기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고통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는 이 싸움과 쭉 함께해왔고 문학, 예술, 그리고 심지어 과학조차도 어쩌면 이 투쟁의 과정 속에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희망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 운명의 모티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어두웠던 노래가 갑자기 어느덧 밝은 톤으로 바뀌고 조금씩 날갯짓을 하면서 비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은 승리의 환호성이 마지막 4악장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고 솔로 악기들이 각각 마음껏 노래를 하고요. 그야말로 정말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운명의 흔적도 없고 힘찬 에너지가 대폭발하고요. 이 3악장에서 4악장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서사를 베토벤이 정교한 음악적 장치들을 통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표현을 했는지 저희는 연주할 때마다 경이로움을 정말 느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경이로움과 자유입니다. 가혹한 운명과 고난 앞에 선 인류의 싸움과 승리라는 이 보편적인 주제가 한 위대한 작곡가의 인생하고 맞물려서 예술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3악장, 4악장 들려드리고요. 오늘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고요. 좋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쵸, 있으셔요, 당연히. 네. 네. 자,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브라보. 감사합니다. 앵커를 요청합니다. 갑자기. 왜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제 자랑은 아닌데 저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술도 하고 과학도 하고 그런데 그 과학의 기초 중에 그 예술의 기초 중에 아주 기초 중에 기초가 음향이거든요. 근데 오늘 왜 피아노를 그렇게 놓으셨대요? 여기가 6면이 전부 다 방음 아주 최고로 되어 있는 데인데 최고의 연주자 두 분께서 최고의 피아노를 최고의 곡 작품을 연주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앵콜을 요청하는 거는 이 오류를 이제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다 과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스태프들이 괜찮으시면 피아노를 조금만 방향을 돌려놔서 직관적인 피아노, 저희 야마 소리 정말 좋거든요. 저 소리를 조금만 앵콜로 4악장 하는 건 그렇고 2악장 아까 그 짧은 부분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저 피아노 소리를 저 땡글땡글한 야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피드백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훌륭하신데 피아노 소리를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앵콜을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닐이라는 그 카이스트 화학자인데요. 음악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I'm totally lost in the music 하거든요. 완전히 사로잡혔대. 못 빠져나갔거든요. 꼭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곡을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한번 치고 나면 거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제가 운명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사실 네, 이 곡은 이제 원래 피아니스트의 곡이 솔로곡이 아니라 교향곡을 편곡한 거기 때문에 전혀 피아니스틱하지 않아서 굉장히 피아니스트들이 치기에는 좋지 않은 불친절한 곡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준비는 안 됐지만 그냥 정말 갑자기 솔로곡을 그냥 한번 준비를 안 하고 와서 이게 퀄리티가 있을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조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팽 지크만 상곡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